제 주변 지도자고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이제 축구 시키는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내 아이가 재능이 있는지를 가장 궁금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내 아이가 축구 재능이 있는지 확인하는 법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 주제를 다룰까 말까 고민을 좀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런 내용이 학부모님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지도자분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래도 일단 이왕 이렇게 된 거 제 생각을 좀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전에 보통 축구는 타고난 사람이 해야 된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달리기도 빠르고 힘이 좋고 키가 크고 등등 이런 건 사실 아이들의 축구 능력보다는 신체 능력에 대한 확신이 들었을 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인 것 같더라고요. 제 주변뿐만 아니라 많은 선수들이 어렸을 때 달리기 빠르고 힘 좋고 키 크다고 이 좋은 재능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았다가 오히려 성장을 할수록 실력이 정체되고 운동을 그만두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접해보셨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내 아이가 축구 능력이 있다는 느낌이 와야 돼요. 그 느낌이 와야 축구를 시킬지 말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신체 능력이 좋은 것도 재능이죠. 하지만 이 축구라는 스포츠의 본질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축구가 어떤 스포츠죠? 이 손과 팔을 제외한 이제 주로 발을 사용해서 골을 넣어 승패를 가르는 이제 구기 스포츠잖아요. 다른 부위도 중요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발을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발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김현동 기자님께서 손흥민 선수의 친형인 이 손흥민 코치님이 전해준 일화를 전해주는 기사를 제가 봤는데 내용이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흥민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조기축구를 하시는데 따라갔다가 옆에서 공을 찼어요. 쉬는 시간에 승부욕이 강한 저랑 흥민이랑 닌텐도 한 대를 두고 서로 하겠다고 티격태격하다가 아버지의 게임기를 뺏겼죠. 흥민이랑 둘이 3-4시간 동안 리프팅을 했어요. 22,000개. 그 기억을 잊을 수 없어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보니 나중에 평평한 땅조차 울퉁불퉁하게 보였어요. 이 사례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재능과는 좀 다르다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 말이 맞지? 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 말이 공감되는 분들만 뒷내용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저도 이 해외 영상을 참고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단순히 해외 축구 영상을 보기보다는 축구를 잘하는 나라는 어떤 교육과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를 참고하는 편이고 실제로 제 관점과 비슷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오늘은 이 유니스포츠라는 구독자 한 520만 명 정도 채널의 영상에서 다룬 콘텐츠를 토대로 제 관점을 덧붙여서 이 해석 정리를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해당 영상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손흥민 코치의 인터뷰 내용은 제가 설명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재능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좀 중요도 순서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재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시해야 될 부분을 쉽게 표현하면 기본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기본기에는 발에 대한 감각은 물론 기술, 전술이의 신체 능력도 전부 여기에 포함이 돼요. 조금 식상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 축구는 기본적으로 경기장에서 실력을 증명해야 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엄청난 재능이나 이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실제 90분 동안 경쟁자를 압도할 수 있는 기량을 보여주지 못하면 프로 무대를 밟기 어렵거든요. 이 기술적인 부분에는 드리블, 패스, 슈팅, 볼 컨트롤 등 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술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봐야 돼요. 우리가 자주 보는 프리미어 리그나 프리메라 리가, 세리에, 분데스리가 솔직히 여기까지 볼 필요도 없이 K리그 선수들만 봐도 정말 좋은 기본기와 기술들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K리그 선수들이 이 기본기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우리가 해외 축구에 익숙해져 있을 뿐 이 K리그에도 정말 대단한 선수들이 즐비합니다. 그리고 전술적인 이해도 부분은 경기 중 팀이 어떻게 움직여야 하고 어떤 타이밍에 패스를 찔러 넣어야 하는지 등 판단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박지성 선수의 전성기 영상들을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공이 없을 때 움직인 동료들과 연계 플레이를 보면 박지성 선수가 왜소한 피지컬에도 불구하고 왜 맨유라는 이 세계 최고의 클럽에서 7년 동안 활약할 수 있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죠. 마지막은 국내 지도자분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피지컬이에요. 당장 내가 성적을 낼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국내 지도자 목숨은 파리 목숨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이 발전과 비전을 추구하는 해외 문화와 다르게 국내에서는 성적을 토대로 이 지도자를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죠.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바로 옆 나라 일본만 봐도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을 극명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차이에서부터 일본과의 실력 차이가 멀어지기도 했고요. 피지컬은 탄탄한 체력과 순간적인 폭발력, 그리고 부상을 이겨낼 수 있는 회복력 등 여러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죠.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재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피지컬뿐만 아닌 기술적인 부분과 전술 이해도 측면이 얼마나 빠르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지를 합적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피지컬도 중요하긴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히 피지컬만으로는 재능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진짜 빨리 고쳐져야 하는 부분 같아요. 실제로 저도 중학교를 이제 프로 유스팀에 진행을 했었는데 저 빼고는 전부 2차 성장이 찾아오면서 이 피지컬적인 부분으로 압도를 당하면서 사실 1년도 안 돼서 방출됐던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그때 당시 중학교 친구들 중에 제가 운동을 제일 오래 했어요. 대부분이 고등학교 가서 그만두거나 대학교 진학을 못해서 그만두더라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축구에 완전히 몰입하고 노력하는 자세예요. 이 어린 선수들, 특히 10대 초중반의 경우에는 이 5년, 10년, 15년 뒤를 내다보는 일이 쉽지 않죠. 그런데 이 프로로 가는 길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앞으로 최소 10년을 꾸준히 달려야 하는 장거리 마라톤에 가까워요. 이 기술과 전술, 그리고 체력 훈련 등 당장 눈앞에 보이는 과제도 많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를 성실히 보내야 내일이 온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요즘 그 이정효 감독님이 라커룸에서 소통하는 쇼츠가 유튜브에 많이 뜨는데 그냥 미친놈처럼 축구에 미쳐야 돼, 다. 미쳐야다고! 이거 안 된다고! 물론 경기에 진 선수들을 다그치는 영상이지만 이 멘트는 경기장에서 졌을 때만 들어야 되는 멘트가 아니라 휴대폰에 저장을 해두고 매일같이 봐야 되는 영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부상을 당했다거나 진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던가 여러 경기 연속 벤치에만 앉아 있어야 하는 상황이 무조건 일어나. 이건 유소년 축구 선수들이 겪는 필연이에요, 필연. 이걸 힘들다고 느끼는 게 아니고 당연시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인드가 필요하고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를 더 고민해봐야 돼요. 계속 강조드리지만 대부분의 선수들이 이런 상황을 무조건 겪을 거예요. 이때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내가 매일 조금씩이라도 더 발전한다면 언젠가는 기회가 온다 라고 믿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사람도 있죠. 사실상 이 프로로 성장하는 선수들은 대부분 이처럼 강인한 멘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박지성 선수도 그렇죠. 이 초등학교 때 차범근 축구상이라는 어마어마한 상을 받았지만 대학교 진학도 제대로 못해서 명지대 테니스부에 남는 티오로 진학을 했던 건 유명한 사례죠. 이 눈앞의 어려움에 맞닥뜨렸는데도 매일 꾸준히 훈련하고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태도가 이 프로 선수가 되기 위한 최소 요건이라는 것은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명확하고 현실적인 목표 설정입니다. 누구나 어릴 때부터 꿈을 크게 가져야 좋은 법이죠. 꿈을 크게 가져야 그 반이라도 간단 말이 있잖아요. 뭐 프리미어리그나 라리가, 세리A 등 이 빅리그 무대를 바라보는 것은 당연히 멋진 일이에요. 하지만 축구계는 수많은 프로팀이 존재하고 이름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어도 안정적으로 프로 생활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프로 축구 선수 중에 화려한 스타 플레이어보다 그리 주목받지 않는 무대에서 꾸준히 활약하며 선수 생활을 지속하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제 주변 지인들도 마찬가지고 솔직히 인지도가 축구 팬들 사이에서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연봉을 받으면 꾸준히 선수생활을 하더라고요. 단적인 예를 들어 나는 꼭 빅리그에서 뛰는 슈퍼스타가 돼야만 해 라고 생각이 너무 강해지면 이를 이루지 못했을 때 오는 좌절감이 너무 커서 일찍 발길을 돌려버리는 경우도 덜어 있어요. 저도 욕심이 큰 편이라서 그랬던 경험이 있었는데 내 자신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만족할 수 있는지를 미리 생각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정하고 나니까 제가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10대 후반 혹은 20대 초반이라면 내가 5년 후에 어떤 무대에서 뛰기를 희망하고 10년 후에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과정을 통해 목표가 선명해지고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위한 매일의 훈련과 선택들도 훨씬 구체적이고 몰입도 높게 이루어질 겁니다. 계속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네 번째 강조하고 싶은 것은 환경이에요, 환경. 이 프로로 가는 길에는 수많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심적인 지지가 필요해요. 특히 영상 보는 분들의 자녀분이 중고등학생 정도의 어린 연령이라면 거의 모든 부분이 이 부모나 가족, 학교, 코치 등 어른들의 도움과 지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겠죠. 꼭 비싼 축구화나 고가의 장비를 사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훈련장까지 데려다 줄 수 있고 옆에서 케어해 주라는 것도 아닙니다. 최소한 선수로서 성장하기 위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자, 요즘 아이들 교육할 때 휴대폰이나 이런 패드 같은 거 많이 보여주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 행동 왜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잖아요.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이 축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현실적으로 가정 형편이 여의치 않거나 주변 환경이 꼭 축구에 우호적이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면 또래보다 훨씬 더 독하게 마음을 먹고 스스로를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이 될 텐데 어린
어린 나이에 이런 결정을 매일같이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 그래서 흔히 말하는 부모님이 옆에서 조금만 더 밀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떤 환경에서도 중요한 건 본인의 의지와 지속적인 노력인 것 같아요. 주변 지원이 충분하다면 큰 축복이겠고,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선수가 결국 사람들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부모님들도 아이에게 항상 상기시켜주려는 노력이 필요한 부분 같네요. 이 영상을 본 즉시 아이들에게 이런 말들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또래 중 평균 이상이 되어야 본격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단계에 진입을 하게 돼요. 다행히 이런 능력들은 상당 부분 훈련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코칭이나 본인의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빠르게 기량을 성장시킬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 타고난 재능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너무 일찍 포기하기보다는 스스로 약점을 찾아내고 매일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태도가 매우 중요해요. 이영표 선수가 KBS 창원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피아노를 전 하나도 못 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제가 하루에 8시간씩 3달을 피아노를 쳐요. 네. 하루에 8시간씩. 그러면 저 3개월 후에 제가 피아노 웬만한 거 다 치겠죠. 피아노에 재능이 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10년 동안 피아노를 친 사람이 정말 피아니스트가 저를 보면 우습겠죠. 3개월 친 거 보고. 네. 바로 재능은 이런 거예요. 재능은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수준이에요. 어떤 친구들은 10시간을 해야 되는데 어떤 친구들은 3시간 만에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때 쟤는 저거에 재능이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런데 노력이 재능을 이깁니다. 근데 대부분 친구들이 이 말을 믿지 않아요. 이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아요. 이 말 듣고 정말 공감이 되더라고요. 재능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결국 기본 밑바탕이 되어야 하는 건 노력이에요. 재능을 믿고 노력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 재능만 가지고 축구 선수가 됐다면 축구 시장이 이렇게까지 크게 형성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건 축구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이 이 재능이란 단어에 회의감과 비열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이 말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5번째는 운과 기회를 잡는 태도입니다. 사실 저는 이 운이란 단어를 정말 너무너무 싫어해요. 결국 대부분의 운 좋은 상황은 준비된 사람이 기회를 발견하고 재빨리 실행했을 때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경기를 하러 갔는데 우연히 유명한 스카우터가 관중석에 앉아 있다거나 다른 팀의 선수가 다쳐서 대신 투입된 기회를 제대로 살려 자신의 잠재력을 증명했을 때가 그렇죠. 이런 운은 사실상 평소에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불확실한 기회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도전하느냐에 달려있더라고요. 분야를 막론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운이 좋았다라는 말을 공통적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혹시 전 신사임당 주원규 PD님 아시나요? 이 SNS 자기개발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성공이 만약에 운이라면 왜 시도를 안 해요? 어차피 운인데. 만약에 운이 아니라면 왜 시도를 안 해요? 할수록 늘 텐데. 이 말을 듣고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강도보다는 빈도라는 걸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고, 항상 도전하고 깨져도 또 도전하고 이런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걸 강조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 부분을 조금 일찍 알았으면 어땠을까 후회를 하고 나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신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저와 같은 후회를 절대 하지 않게끔 꼭 인지시켜 주길 바라겠습니다. 무튼 나는 참 운이 없어 라고 불평만 하기보다는 더 많은 도전과 수많은 시도를 해보고 훈련장과 경기장을 가리지 않고 본인이 배운 것을 증명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해요. 만약 언젠가 막연히 찾아올지 모르는 기회를 마냥 기다리기만 한다면 정말 내 앞에 다가온 절호의 타이밍조차 놓칠 위험이 있거든요. 언제든 내가 잘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마음으로 매 순간 성실하게 대하는 게 중요합니다. 막말로 목적지가 있으면 내가 목적지로 달려가는 게 빠르지 누가 데려다 줄 때까지 언제 기다리냐. 남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닌 내가 주체가 되어 만들어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걸 강조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요소. 자, 1번 기술, 전술, 피지컬 면에서의 역량, 2번 매일의 노력에 대한 전념, 3번 명확하고 현실적인 목표, 4번 튼튼한 서포트 시스템, 5번 운과 기회를 잡을 준비. 이 5가지가 고루 뒷받침 되어야만 프로라는 무대에 조금씩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유소년 시절에는 이미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들이 종종 10대 시절의 스타로만 그치고 어른이 된 후에는 자취를 감추는 경우도 드물지 않은데요. 대표적인 예로 이승우 선수, 백승우 선수, 장결희 선수가 있죠. 이 선수들이 절대 비하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단지 바르셀로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축구 팬으로서의 시선일 뿐입니다. 실제로 엄청난 선수들이고 특히 이승우, 백승우 선수는 국가대표로도 활약했었고 앞으로 한 번쯤은 더 큰 무대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이처럼 축구 선수로서 성공은 단순히 지금 잘한다가 아니라 오늘
오늘 이야기는 여러 요소가 맞물려 최종적으로 결실을 맺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이 영상 하나로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축구 꿈나무 분들에게 작은 위로나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미 열심히 달리고 있는 분들에게는 조금만 더 버티면, 조금만 더 노력하면 길이 열릴 수 있다는 확신을 전하고 싶습니다. 결국 축구라는 스포츠는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예술이 아니라 오랜 시간 갈고 닦고 몸으로 겪어내면서 성장하는 과정, 그 자체가 선수로서의 가치를 결정하거든요. 말이 길었는데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게 된 이유는 단 하나인 것 같아요. 전 진짜 본질을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 23-24 시즌 한일 축구 유럽화 비교하는 기사를 봤는데 4배에서 5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유럽 4대 리그 기준 대한민국이 9명, 일본이 27명이었고 유럽 리그 전체로 보면 대한민국이 28명, 일본이 136명으로 어마어마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던 수치였어요. 이걸 보면서 굉장히 착잡하면서도 축구인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컸고 내가 단 1이라도 대한민국 축구에 기여할 수 있다면 뭐든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유소년 시스템을 바꾸자는 거였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유소년 때 배워놨던 게 끝까지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하나로 바뀌지는 않겠지만 저로 인해 단 한 명이라도 바뀔 수만 있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 채널을 보길 바라지도 않아요. 진짜 바뀌고 싶고 축구의 본질을 배우고 싶은 분들만 제 채널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의 목표나 고민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서로 공유하면서 더 나은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엔 더 흥미로운 주제와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부상 없이 안전하게 훈련하시고 꿈을 이루는 그날까지 달려나가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